안녕하세요, 코노비입니다. 이번 영상은 카오루의 정체가 뭔지, 뭐 하는 것도 없는 게 실실 쪼개다 죽어버린 이유가 무엇인지 분석하는 영상으로, 이 분석은 9판을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영상은 에반게리온 울트라맨이고 카오루는 예수이며 시조민족의 설정을 맹신하는 분들은 이 영상의 시청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매 영상마다 말씀드리지만 에반게리온의 내용은 서로의 결여된 마음을 보완하기 위해 운명처럼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그 과정에 파일럿들은 특정 의지를 만들기 위해 철저하게 설계된 시나리오에 따라 고통의 운명을 반복하는 불쌍한 존재들로 그 굴레를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카오루는 반복되는 운명 속에서 신지의 행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임팩트를 실행시킨다 생각하지만 진실은 그 역시 반복되는 운명에서 탈출하여 고통에서 해방되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그럼 먼저 카오루가 어떻게 탄생되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카오루의 탄생은 TV판 23화를 유심히 관찰해야 합니다. TV판 23화는 에반게리온의 전체 세계관을 이해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여기서 영호기와 사도의 융합이 발생합니다. 헤일로 모양의 아르미사일은 자궁을 관장하는 전사로 다른 사도와 마찬가지로 당연히 에스트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르미사일을 자세히 보면 인간의 육체 같은 게 주렁주렁 달려있어 에스트 기관으로 되어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에스트 기관의 재료는 인간의 영혼으로, 에반게리온 세계에서 인간의 영혼은 불멸하기 때문에 영구 동력 기관이 됩니다. 단순 에너지 덩어리인 에스트 기관은 코어의 영향을 받고 동화됩니다. 아르미사일은 영호기와 접촉하고 레이의 의지와 동화됩니다. 정신병 걸릴 것 같은 LCL에서 레이와 사도의 대화를 보면 사도는 외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그건 레이에게서부터 온 것이라 말합니다. 그에 따라 사도는 다른 사도의 탄생을 바라며, 그러기 위해선 인간이 재료인 에스트 기관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다 사도가 초호기와 접촉하자 레이는 레이 본인이 신지와 하나가 되고 싶어하는 욕망을 알게 됩니다. 이 역시 레이 본인의 욕망이 아르미사일에게 동화되는 것으로, 신지를 구하기 위해 레이는 에이트필드 반전을 통해 사도를 눌러담게 됩니다. 에이트필드는 모든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벽으로 그 의미처럼 다른 존재로부터 방어하고 구분짓기 위한 보호막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티 에이트필드는 다른 존재에 대한 마음의 벽을 스스로 허무는 것이 원리인 것입니다. 에이트필드 반전을 통해 레이의 영호기는 아르미사일과 융합하고 자궁의 천사라는 이름답게 사도를 잉태하게 됩니다. 사도는 외로워하는 레이의 욕망에 동화되면서 사도를 잉태하게 되고, 결국 차원 상승하고 재탄생되면서 사도들은 자꾸 하나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지를 구하기 위해 레이는 자폭을 하고, 영호기는 아르미사일과 융합하여 사도를 잉태하면서 각성하면서 차원 상승하고, 다행인지 불행인지 레이는 자폭으로 인해 시커멓게 타 죽게 되면서 3대 레이로 교체됩니다. 그러니까 영호기가 아르미사일과 융합했지만 레이는 타 죽어버리고, 레이의 영혼은 다음 레이에게 가버리고 레이의 의지만 남아 영호기와 아르미사일은 각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다음 타임라인에서 영호기와 아르미사일의 융합으로 각성된 존재는 아담이라 불리며, 신지를 구하기 위해 실행했던 에이트필드 반전을 롱기누스의 창이라는 형태로 아담을 봉인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전 타임라인에서 롱기누스의 창을 컨트롤했던 에바는 영호기였습니다. 그렇게 봉인된 아담이라 불리는 존재는 에스트 기관의 실험으로 해방되고 세컨드 임팩트가 발생되며, 그 과정에 LCL화된 인간은 잉태했던 사도들의 재료가 됩니다. 그리고 사도를 출산하여 자궁이 없어진 아담이라는 존재에서 셀비지한 것이 바로 카오루입니다. 엔드 오브 에반게리온에서 아담을 흡수한 레이가 릴리스와 융합하여 각성하는 장면을 보면 레이와 카오루가 붙어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는 이 둘의 존재가 같기 때문입니다. 다만 엔드 오브 에반게리온에서 레이는 인류를 품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카오루는 레이를 보며 대놓고 본인과 같다라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정리하면 카오루는 영호기와 아르미사일의 융합으로 탄생된 존재로, 그 둘의 융합으로 각성하여 차원 상승해 다음 타임라인에 등장했고 레이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다음은 레이의 의지를 가진 카오루는 도대체 뭔 짓을 하는 것인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걸 알아보기 위해선 TV판 24화를 분석해야 합니다. 먼저 해맑은 어린 아스카가 모친 제플린을 향해 뛰어가는 장면이 나오다 스스로 다이해버린 제플린 장면이 묘사됩니다. 뒤이어 카즈마저도 죽어버리고 본인을 봐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식한 망가져버린 아스카가 등장합니다. 아스카는 스스로 파일럿의 자격이 없다고 중얼거리기까지 하는데, 당연하게도 카오루의 등장을 위해서 연출된 것입니다. 제플린은 과거 코어 실험을 하다가 코어에 흡수되었는데 유이와 다르게 셀비지되어 구조되었지만 그녀의 정신은 미쳐버렸습니다. 이 과정에 제플린의 정신 중 탄생과 관련된 부분은 코어에 흡수되어 버렸고 파괴적인 부분만이 제플린에 남아있었습니다. 결국 파괴적인 정신으로 인해 스스로 다이해버리고, 이렇게 2호기의 코어는 파괴와 탄생의 두 가지 영혼 또는 의지가 존재하는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24화 연출상 제플린에게 뛰어가는 아스카가 문을 열어 코어와 싱크하지만, 제플린의 죽음을 통해 2호기의 코어 속 마음이 닫혀있다라는 걸 문을 닫는 것으로 표현하고 더 이상 싱크가 되지 않습니다. 디테일한 상황이야 모른다 치더라도 안노는 제플린의 죽음과 문을 닫는 연출로 2호기의 코어가 마음의 문을 닫았다라고 전달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저걸 보고 그 의미를 파악하기란
하기란 솔직히 쉽지 않아 보입니다. 거기다 제플린의 죽음은 사실 엔드 오브 에반게리온에서 망가진 아스카를 설명하기 위해 초반 엔드 오브 에반게리온에 들어갔던 게 맞아 보이지만 후반부 카오루에게 싱크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24편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복제인간인 레이의 진실과 사라진 아스카, 그리고 사도와의 전투로 친구들 모두 떠나버린 곳에 신지는 외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때 피프스 칠드런 카오루가 등장합니다. 최후의 사자인 나기사 카오루에서 나기사는 물가라는 뜻이지만 동음이어 장난으로 나기사는 사자라는 뜻의 발음과 같아 최후의 사자가 됩니다. 카오루는 다들 아시다시피 타브리스라는 제17사도로 일반적인 인간이 아니며 타브리스는 자유의지를 관장하는 천사로 이것저것 설정에 공을 들인 티가 나는 부분입니다. 카오루는 누가 봐도 알비노로 보이는데 이건 에반게리온 파에서 분석했던 알비노의 설정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카오루도 무조건 죽어야 하는 존재인 겁니다. 신지와 첫 대면에서 카오루를 보고 바로 호감을 갖는 장면이 나오는데 카오루의 설정이 완벽한 남성 또는 완벽한 또 하나의 신지 같은 이미지이기 때문이며 사실 분석하기 전까지는 몰랐던 부분입니다. 왜 신지는 그렇게 카오루에게 의지했는지 설정을 보고 나서야 좀 더 이해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외모 같은 걸 보고 신지는 카오루에게 그냥 반했다는 것입니다. 뒤이어 미사토들의 대화에서 아담에서 나왔기 때문에 생일이 세컨드 임팩트이며 위원회에서 직접 보냈다는 정보를 알려줍니다. 아담으로부터 만들어진 이호기는 코어의 교체 없이 당연하게도 카오루와 높은 싱크로 수치를 보여줍니다. 후반에 임팩트 쇼를 할 때 왜 이호기가 카오루 말을 들었는지 판을 깔기 위한 연출입니다. 레이를 보고 본인과 같다고 말하는 카오루, 겐도들도 카오루에 대한 데이터가 없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카오루에 대한 정보를 다른 캐릭터들로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당시에는 신극 마리오와 같이 굉장히 미스터리한 존재였습니다. 타인에게 쉽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신지가 카오루를 기다리며 볼이 빨개집니다. 그리고 같이 목욕하는데 신지는 계속 부끄러워하고 있고 뭔가 여성처럼 그려집니다. 인간은 쓸쓸함을 벗어날 수 없지만 잊을 수 있으니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을 하는데 신극파 초반에 겐도가 유이에게 배웠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겐도가 배신했다고 약속의 시간 전에 네르프와 에바 시리즈를 원래 모습으로 돌린다는 제레, 그리고 남은 시간이 없고 겐도의 소망을 방해하는 롱기누스의 창은 이제 없다고 말하며 최후의 사자가 나타나 겐도의 손에 이식된 아담을 없애면 소망이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일단 제레의 소망은 임팩트 그 자체이며 거기다 임팩트 후에 다시 반복되는 것을 원합니다. 하지만 겐도는 임팩트라는 목적은 같지만 반복되는 세계를 거부하고 초호기 안에서 유이와 영원히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티 에이티 필드인 롱기누스의 창은 겐도에게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롱기누스의 창은 전 타임라인에서 영호기와 아르미사일이 융합하는 과정에 에이티 필드를 반전하며 신지를 구하기 위한 의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임팩트와 같은 각성에 반응하여 초호기의 각성을 방해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겐도들은 전 타임라인에서 영호기와 아르미사일의 상황은 모르나 롱기누스의 창의 작동 원리만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레이는 본인이 재생된 이유와 카오루는 본인과 같다는 느낌이 든다고 생각하는 중입니다. 겐도의 안경을 보여주며 레이가 필요한 이유에 대한 연출을 하고 앞서 설명한 것처럼 카오루와 레이는 같은 존재입니다. 신지와 카오루가 같이 잠을 자려고 누워있는데 카오루가 탑이고 신지가 바텀입니다. 목욕심부터 누워있는 장면까지 동성애가 아니라지만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텀 신지는 카오루에게 겐도에 대한 속마음을 털어놓고 그런 본인에게 스스로 놀랍니다. 그리고 난 너를 만나기 위해 태어난 건지도 몰라 라는 유명한 대사를 카오루가 말합니다. 당연하게도 신지를 위해 레이의 의지가 깃든 존재이기 때문이고 앞서 말한 것처럼 완벽한 남성, 또 다른 완벽한 신지이기 때문에 신지는 호감을 갖는 것입니다. 인간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무에서 아무것도 만들지 못하는데 신과 같은 힘을 손에 넣으려는 남자가 있다고 말하는데 그 남자는 겐도입니다. 인간은 신이 아니라서 에바를 만들고 반복하는데 겐도가 그걸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한다는 뜻입니다. 제레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려고 하지만 겐도가 판도라의 상자에 희망이 나타나기 전에 뚜껑을 닫으려고 한다 말합니다. 이에 카오루는 희망이라면서 비웃고 제레는 희망의 형태는 사람의 수만큼 존재하며 희망은 사람의 마음속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본인들의 희망은 구현화되어 있다고 제레 대장이 덧붙입니다. 대충 느낌이 오시겠지만 판도라의 상자라는 건 보안을 통한 인간의 내면의 해방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 희망은 다시 살아나는 것, 그러니까 반복되는 걸 말합니다. 안노, 즉 신의 결여된 마음으로 만들어진 에반게리온의 세계는 신의 뜻에 따라 결여된 마음을 보완하려 하지만 릴림은 그것을 부정하고 희망이라 불리는 반복된 운명을 선택하고 있고 신의 사자인 카오루 기준에 릴림들의 행동이 부질없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릴림의 시조인 릴리스는 검은 달에서 온 가짜 계승자이고 아담은 하얀 달에서 온 사도인 전통 계승자라면서 아담에서 셀비지된 혼이 깃든 사람은 카오루밖에 없고 재생된 육체는 겐도 손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카오루는 겐도도 나와 똑같은가 라고 혼자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레의 소망을 카오루에게 맡긴다며 사라집니다. 여기서 제레가 릴리스가 가짜 계승자라고 말하는 이유는 앞서 말한 것처럼 에바의 세계는 신의 결여된 마음에서 만들어졌고 그걸 보완하기 위해 사도가 나타나 결여된 마음을 치유하는 것인데 릴림은 본인들의 생존을 위해 에바의 세계를 반복시키고 있던
것으로 배려된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선 사도는 정당한 계승자가 되는 것이고 이것을 방해하는 릴림을 탄생시킨 릴리스는 가짜 계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카오루가 겐도도 나와 똑같은가 라는 대사는 사실 카오루는 이 지겨운 반복되는 삶을 끝내고 싶어 하는데 겐도도 마찬가지로 반복되는 삶을 끝내고 싶어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겐도는 카오루와는 살짝 다르게 에바 안에서 유이와 영원히 사는 걸 선택한 것입니다. 훔쳐보는 미사토를 보며 모든 게 시나리오대로 흘러간다 말합니다. 미사토는 계속해서 카오루에 대해 자료를 수집하는데 카오루는 본인 의지로 싱크로율을 자유롭게 조절 가능하다는 정보를 얻습니다. 그렇게 대단해 보이는 정보는 아닌 것 같긴 하지만 뭐 그렇습니다. 아담의 분신, 릴림의 종이라 말하고 이 요기가 움직입니다. 대부분의 에바는 아담을 바탕으로 배양해서 조립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분신이라고 꼽을 준 것이고 릴림의 종이라 말하는 건 철저하게 제레의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카오루는 공중부양하며 이 요기를 컨트롤합니다. NTR즈 후유츠키가 제레가 직접 보내올 줄이야 라고 하자 겐도는 노친네가 예정을 하나 앞당길 작정이군, 우리를 이용해서 라고 합니다. 뒤이어 인간은 어리석음을 잊고 같은 과거를 반복하며 스스로 속죄하지 않으면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 말하면서 아담과 사도의 힘은 빌릴 수 없다고 통수를 치며 우리 손으로 미래를 바꿀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초호기가 그려주길 바란다고 합니다. 갑자기 예정이 앞당겨지고 카오루에게 시켰으면서 아담과 사도의 힘은 빌릴 수 없다고 하질 않나 마지막엔 초호기가 그려주길 바란다고 앞뒤가 안 맞는 말들을 하는데 도대체 이게 뭔 말인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레의 계획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초호기를 트리거로 12개의 양상기와 릴리스로 임팩트를 일으켜 세기를 다시 한번 반복시키는 게 계획인데 겐도는 반복되는 삶은 싫고 초호기 안에서 영원히 살 거라 배신을 때린 것 같아 급하게 카오루를 보낸 걸 말합니다. 여기까지는 쉽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그럼 카오루로 뭘 하려고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일단 아담은 사도를 잉태한 존재로 앞서 지겹게 말한 것처럼 신의 결여된 세계를 보완하는 존재입니다. 릴림에게는 재앙이지만 신 같은 존재인 안누에겐 정신병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담을 복제해서 만든 에바를 카오루는 아담처럼 사용하여 임팩트를 일으켜 신의 결여된 마음을 치유하는 게 목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이호기에는 파괴와 탄생의 의지가 깃들도록 제플린을 조종하고 죽게 만들고 카오루는 터미널 도구마로 내려가 아담의 본체와 융합하여 이호기의 깃든 파괴와 탄생의 의지를 이용해 임팩트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호기를 만든 목적은 이런 것이지만 사실 이것도 제레가 구라친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미사토는 왜 이호기를 이라는 말을 하고 NTR즈 후유츠키는 혹시 이호기와 융합하려는 걸까 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뒤이어 겐도는 아니면 파멸로 이끌려는 거지 라고 말합니다. 왜냐면 아담은 영호기와 아르미사일의 융합해서 안티 AT 필드를 실행시킨 존재였기 때문이며 실제로 세컨드 임팩트에서 그것을 실행했습니다. 또한 카오루는 신의 마음의 벽을 해제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아담, 카오루 자체가 일종의 안티 AT 필드 같은 존재로 보이기도 합니다. 신지 장면으로 넘어가 카오루가 사도였다는 사실에 빡이 있는 대로 찾습니다. 카오루가 신지가 늦네 라고 말하는데 이호기를 이용해 임팩트를 일으킨다면서 왜 또 신지를 기다리는 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카오루의 바람은 신지의 행복이기 때문에 본인 즉 사도의 임팩트가 아닌 신지의 임팩트를 원하기 때문이고 제레도 사실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기다렸다면서 전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설명증 빙의한 카오루가 에바는 아담으로부터 태어나 인간이 꺼리는 존재이며 그걸 이용해서까지 살아남으려는 릴림이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합니다. 본래 신의 결여된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사도가 나타나 결여된 마음의 파편인 릴림을 보완하고 임팩트를 일으켜 신의 정신을 치유해야 하는데 굳이나 아담을 복제해서 에바를 만들고 지들 살겠다고 반복하고 있는 게 이해가 안 간다는 소리입니다.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에바와 카오루는 똑같은 몸으로 되어 있고 혼만 없으면 동화가 가능한데 이호기의 혼은 스스로 가둬놨다 말하며 초반에 언급한 제플린이 죽는 연출로 문을 닫는 장면을 의미합니다. 에티필드를 가르치는 카오루입니다. 신지는 당연히 뭔 개소리인가 싶을 텐데 좀 속수연하게 말해줬으면 하는 생각도 들지만 그렇게 되면 신지는 트리거로서 쓰임이 없게 됩니다. 초강력한 에티필드로 간단하게 터미널 도구만 입결하고 어디선가 레이가 나타나 에티필드를 전개합니다. 임팩트 시작으로 생각한 레이는 참여하지만 사실 꽝입니다. 카오루는 릴리스를 보며 아담에서 태어난 존재는 릴림을 멸망시키면서까지 아담으로 돌아가야 하는가 하고 떠드는데 뒤늦게 그것은 아담이 아니라 릴리스라는 걸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뭔가 깨달은 것처럼 그렇군 그런 것이었군 이라고 합니다. 이걸 또 분석해 보자면 카오루가 말한 것처럼 아담에서 태어난 존재는 아담으로 들어가야 하고 릴리스에서 태어난 존재는 릴리스로 들어가야 합니다. 아담에서 태어난 존재인 카오루는 임팩트를 위해선 아담이 필요했는데 아담은 없고 릴리스만 존재했으니 아담에 의한 임팩트는 실행 불가능한 걸 알게 된 것입니다. 아담에 의한 임팩트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레이의 의지로 사도가 태어나 결여된 마음의 파편에 인류의 종말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이호기를 처리하고 신지에게 고맙다고 말하는 카오루, 그리고 이호기를 처리해주길 바랬다고 안 그랬으면 이호기가 계속 살 뻔했다고 합니다. 초반에 언급한 이호기가 만들어진 이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신지는 카오루가 도대체 왜 저러는지 모릅니다. 이에 카오루는 내가 계속 사는 것이 나의 운명이고 그 결과가 인간이 멸망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여기 부분이
추가 분석이 필요한 부분인데, 겐도의 계획은 아담의 육체를 본인이 흡수하고 레이도 흡수하여 릴리스의 코어로 들어가 초호기 안에서 영원히 사는 게 목적이었다면, 카오루가 계속 사는 것이 운명이라고 말한 부분은 마찬가지로 레이와 함께 코어에 들어가 이호기 안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걸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겐도의 계획은 초호기 안에 유이가 있고 레이는 유이의 클론이기 때문에 초호기와 관련이 있고, 카오루는 아담에서 태어난 존재이며 그 아담의 복제가 이호기이기 때문에 그녀와 영원히 살 뻔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은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스스로 죽는 것만이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 말합니다. 반복되는 세계에서 유일한 선택은 셀프 다이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차피 죽어도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제레의 계획을 정리해보면, 먼저 아담의 분신은 이호기를 탄생과 파괴의 의지를 담기 위해 제플린을 조종해 코어 실험을 하게 만들어 죽게 만들었고, 이것으로 인해 이호기는 스스로의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제레가 계획한 인류 보안 계획을 실행해 반복되는 삶을 거부한 겐도는 에바 안에서 유이와 영원히 사는 계획을 준비하다 딱 걸리고, 아담에서 셀비지한 최후의 사자 카오루를 파견하여 제레는 계획을 앞당겨 임팩트를 실행시키려 했습니다. 레이의 의지가 담긴 아담은 신의 결여된 마음을 치유하는 역할이었지만, 제레는 그것을 거부하고 아담이 아닌 릴리스를 통해 반복되는 삶을 이어가고 싶은 것입니다. 애초에 제레는 카오루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해서 신지를 트리거로 임팩트가 실행되길 기대했는데, 마찬가지로 카오루 역시 진작에 그러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다만 터미널 도그마에 있는 존재가 신의 결여된 마음을 치유해주는 아담이 아닌 릴림의 재탄생을 관장하는 릴리스였다는 점을 모를 뿐이었습니다. 결국 카오루는 죽었지만 신지에 의한 임팩트는 실행되지 않아 제레의 계획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원래 아담이라는 말은 중앙아시아 쪽에서 그냥 사람이란 뜻이지만, 기독교에선 신이 신과 같은 형태로 만든 최초의 사람이고, 아담의 갈비뼈로 이불을 만들듯이 에바에선 아담을 따라 만든 게 에바가 됩니다. 에반게리온에서도 아담은 신의 뜻을 이어가는 존재였지만, 에바로 인해서 아담은 신의 뜻을 버리고 죽음을 선택하게 되는 구조가 되어 아마도 안노는 이런 걸 의도하고 장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다 에바에서 아담이라는 존재는 전 타임라인에서 신지를 위한 마음과 외로운 마음으로 치환되는 신의 결여된 마음을 치유하는 존재로, 쉽게 말해서 안티 에이티필드 같은 존재입니다. 그에 따라 신지는 카오루에 대한 마음의 벽을 쉽게 열어버리게 되고, 더 넓게 나아가서는 릴림의 결여된 마음도 치유하는 존재가 됩니다. 카오루는 신지를 위한 레이의 의지가 깃든 아담으로부터 셀비지된 존재로, 신을 위해 결여된 마음을 치유해야 하지만 릴림의 욕망에 따라 반복되는 삶을 살아왔고, 내면에서 신지가 반복되는 삶을 끝내주길 바란 존재입니다. 그래서 많은 걸 알고 있지만 본인이 뭔가를 할 수 없고, 본인의 죽음을 통해 신지가 새로운 선택하길 바라는 존재일 뿐입니다. 이건 신극에서도 마찬가지로, 신극에선 기본적으로 골고다 오브젝트에서 파생되어 13호기에서 셀비지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역시 신지를 위해서 뭔가 희생하는 척하지만 진심은 반복되는 삶을 끝내고 싶어하는 존재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카오루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콘업은 B급 퀄리티의 마이너한 채널로 에반게리온 분석 전문 채널이 아닙니다. 기존의 잘못된 사상이나 상식을 부셔버리고 자유롭게 이야기하며 수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채널로, 유튜브의 규정을 준수하며 선비주의적 성향을 지향하고 분석한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영상이 비판적이고 거친 영상으로 성향에 맞지 않으신 분들은 콘업의 모든 영상을 패스하시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부족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